반갑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귀었습니다. 뒤에 켜도 되겠어요, 뒤에. 캠퍼스에서 한 10년 사귀다가 조금 더 켰어요. 괜찮습니다. 잘.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 갔는데 아침에 신랑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질 않습니다. 10분이라도 안 나오고 20분이라도 안 나와서 신부가 걱정이 돼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왼쪽 눈을 뺐다기 보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가 막히겠죠? 무엇보다도 배신감입니다. 나한테만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그 신랑에게 온갖 욕설을 막 퍼부어대요. 이럴 수 있느냐? 나한테만이라도 알려줘야지. 근데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티피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전혀 편하게, 침착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한 수십 번 했대요. 언제 얘기했어? 이제 육두문자 쓰면서 달려드니까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했다. 맞습니까? 오늘 가위가 좀 현찬들은 한눈에 반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강의라기보다는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침묵 때문에 망해요. 올바른 소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이렇게 나서셔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려고 뭘 바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참 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리 안전문화관리협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조그만 데서부터 좀 커지고 큰 이슈를 가지고 한번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걸 주제로 잡고 한 2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세월호 문제도 근본적으로 모든 사고, 부정부패, 인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인성교육을 지금 우리가 많이 외쳐요. 한 3년 전부터 국회에서도 몇 번 갔습니다. 정의당 의장 초청으로 갔는데 세미나 뭐 해도 못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성 문제는요. 관건으로도 안 되고 학원도 안 되고 뭐 시험으로도 안 되고 어린 시절에 부모가 직접 우리 옛날 농사질 때 만날 수가 없으니 밥 먹을 때만이라도 짬짬이 기회교육을 시켰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중요한 우리에게 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되살리자. 이 밥상머리 교육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밥을 같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내 새끼는 사람답게 만들자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세월호 참사도 모든 것도 이 안전 문제도 여기서 나오니까 어려서부터 의식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40년 군생활을 하면서 느꼈어요. 자, 그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이 기록의 역사는 5,500년 된다. 기록으로 남은 것. 우리 9,200년까지 단군국이 나옵니다만은 외놈들이 다 날조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5,500년 역사를 보고 전쟁이 14,531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931회가 나와요. 930회. Every 4 years, 영어로. 4년 만에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함축해서 하면 근세사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죠. 30년 동안 외놈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해방 후에 좌우익 대립으로 있다가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피바다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불바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근세사에서 치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한이 가난의 한풀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의 80년대까지 인사가 뭡니까? 우리 시장님. 인사 뭐 하셨어요? 3년 도망갔다 군대 갔다 온 또는 도망갔다 온 아들 며느리가 오고 몇 년 후에 살고 와도 밤 안 쉬어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새벽 4시에 만나도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지 않습니까? 왜? 가난의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오직 가난의 한 풀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해방 직후에 보면 뭘로 우리 밥 먹었어요? 이 쇠부치가 없었습니다. 비녀 금지발 다 빼갔잖아요. 외놈들이 전부 2차 대전 말기에. 우리는 숟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무떼기로, 손으로, 세금파리로. 자, 이런 이제 과정을 겪다가 김일성이 놈한테 또 피바다, 재바다, 불바다 온통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가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조국 큰 대화. 여러분이 해냈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 근대화의 한풀이가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12위권 같이 갔잖아요. 그죠? 63년에 제가 국민학교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학교 출신이에요. 지금 반기문이가 내 옆에 앉았었다고, 사무총장이. 우리 6.25 때 1학년이에요. 선정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이제 민정이양하고 대통령 취임해서 잘 썰어보세요 하고 뭘 했습니까? 머리 잘라서 팔고 토끼 기르고 별짓 다 했죠. 잘 썰어보세요 소리 지르고 머리 빡빡 깎고 군대다 보내고 재건복 입고 63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정식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내걸었어요. 2년 후에 우리가 1억 달러 수출 돌파했습니다. 64년 말에.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도 이렇게 곽구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떼기로 붙여놓고 만세를 부르고 돼지 잡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수출액이 5천억 달러입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 나오는 5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가난의 한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배가 불러졌어요. 이제 80년대쯤 들어서면서 뭐가 또 생각나냐? 배가 부르니까 이야, 이게 짓밟히는 한을 풀어야 돼. 빨개한테 짓밟히고 외놈 새끼한테 짓밟히고 이제는 뭐 정부에서 뭐 하면 그냥 무슨 정권 이 짓밟히며 한을 풀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짓 밟는 단계까지 왔죠. 막 아무나 밟는. 이 타임지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웨깅 더 도그.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대한민국. 그것이 옳은 것이 흔들면 좋죠. 그냥 소리만 지르면.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한 것이 민주화로 짓밟히는 한도 풀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나칠 정도로. 자, 이제 남은 것이 2000년 이후에 뭡니까? 왜 우리만 동각이 났느냐? 이 동각남의 한을 풀어보자. 자, 독일도 됐죠. 예멘도 북예멘 됐죠. 베트남 됐죠. 중국도 뭐 흡수된 거랑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동각이 나서 한을 풀어야 되냐? 이거 풀어보자. 나온 게 뭡니까? 통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하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가? 인성교육을 놓친 거야. 1등만 시키고. 우리 민족은 원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삼국유사 뭡니까? 홍익인간 다 아시죠? 우리의 건국 이념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 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세상입니까? 신문 보시고 매스컴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는데 좀 안 됐습니다만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나쁜 짓 하는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민이라는 놈이 있어요. 뿌로카 신문에 나는 놈. 그 새끼가 날 형님하고 쫓아다니면 내가 유망하니까. 그놈이 또 걸려들었더라고. 내가 그놈하고 투자를 안 했죠. 내가 솔직한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성교육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 잊어버렸거나 소홀했거나 해서 인성교육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꿔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년 전부터 미국의 하버드 예일 같은 인류대학의 아이비리그에 미국의 SAT 만점이면 최고 수준입니다. 주에 몇 명 안 돼요. 스칼라십 애티 테스트 우리나라 국가고시입니다.
여기에 만점짜리가 막 불합격되는 거예요, 최근에. 왜? 인성을 갖추지 않은 놈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없어. 머리만 좋아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두 가지 뜻을 좋아합니다. 리더십과 커미트먼트. 더불어 살 수 있느냐? 남과 더불어 남을 배려하고 할 줄 아느냐?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뽑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가야 합니다. 자, 요 정도 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홍익인간의 우리의 이념, 교육 이념 이것을 다시 희생시키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세월호고 뭐고 나발로 전부 다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이 어차피 안전문화협회가 창단되었으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자, 요거 제가 예를 들죠. 제가 군생활 40년 했습니다. 산불을 많이 껐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나라도 손해고 시장님도 손해고 그러니까 꺼야 되죠. 이 산불을 끄고 제가 이제 산불을 끈 다음에 쫙 돌아다녀요, 산이. 왜 다녔느냐? 혹시 산돼지라도 노루라도 토끼라도 한 마리 죽은 게 있으면 회식시키려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사단장 할 때는 헬리콥터가 전용기 있으니까 막 뱅뱅 돌아도 하나도 탄 게 없어요. 언제 한번 제가 산불 났는데 먼 데서 참 보더라고 쌍액을 가지고 사고 예방도 그냥 봤습니다. 자,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요. 산불이 나면 종류가 달라도 관계없어. 산돼지든 뭐 개미 새끼든 무슨 나비든 벌레든 전부 사인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모두 살아난다. 탄 게 없어요. 자, 이 미물들의 세계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이 어찌 세월호 함장인지 선장인지 말이야. 저만 살겠다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이 사고가 왜 그렇습니까? 매뉴얼 다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 없습니까? 매뉴얼? 교범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인성의 문제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보세요. 우리 시장도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라는 문화였어요. 그렇죠? 동네에 누구 집에 개가 병들어도 내 개처럼. 심지어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형님, 우리 아줌마, 우리 마누라. 말이 됩니까? 우리 마누라 술집 여자?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여자 하나를 가지고 공유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 문화 속에서 내 가족처럼 내 핏줄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민족인데 어찌 이렇게 세월호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통일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못된 문화가 싹 되지 않았는가. 자, 요거는요, 여기 충청북도 청주 쪽, 그쪽에 비림 박물관, 비석을 갔다 오는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사장 하신 분이 지금 쓴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 지붕인가. 이분이 썼어요, 얼마 전에. 여기 보면요, 저를 피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모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랬었어요. 반기문 학생은, 여기 보면 성직자가 뭐 어떻게 하고 이부터 얘기하는 잘 아세요, 상황을. 반기문 학생은 외교관으로, 안충준 학생은 지금 장군의 뜻을 세워서 초지일관의 노력 끝에 두 분 다 성공한 모범적인 케이스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평화를, 안충준 전 세계평화위원 사령관은 밥상머리 인성교육에 힘을 쏟았다. 제 PRO가 아닙니다. 그냥 기사 난 게 있고 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요. 교회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헌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헌금 내라 맞죠? 손 내세요. 잠언 있죠, 잠언. 잠언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찾아냈어요. 성경을 뭐 몇십 번 읽었다는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이런 걸 찾으면 못 찾아. 근데 제가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바로 밥상머리의 중요성.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부모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있어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또 있습니다. 참원에. 그 다음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조기교육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하철에 가면 나와있죠. 법은 아니지만 아이가 몇 살입니까? 6세부터 13세입니다. 영유아는 6살까지. 그러니까 가급적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직접 어린 시절에 인성교육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 프로이드가 이런 심리학적인 거 다 박사들 많을 테니까 잘 아실 거고요. 우리의 선비 정신도 결국은 밥상머리 교육으로 가정에서 이미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밥상머리 교육 어떤 거 봐요? 이건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제가 70대 중반이 돼도 아직까지도 이 밥상머리 교육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저는 출마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입니다. 익선관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요?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매미가 변호사님 매미 요즘 시내 좀 없죠. 옛날에 매미가 엄청 많았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야 충민아 저 매미한테 배울 게 많다. 네가 이제 커서 지도자가 되려면 매미의 오덕을 알아야 돼. 하면서 매미를 보고 매미의 오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오덕이 아마 지금 인터넷도 나와 있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지금 10,000원짜리입니다. 요분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요 쓴 관이 있죠. 오늘 가서 지금 꺼내보셔도 됩니다. 이게 익선관이라고 부릅니다. 익선관 날개자 매미선자 매미의 날개를 본뜬 모자다 이 말이야. 그땐 돈도 없으니까 매미를 가지고 말씀하지. 매미의 오덕을 가지고 네가 이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걸 지켜야 돼. 그게 뭐냐? 첫째 문입니다. 문. 매미를 이렇게 주둥아리고 보면 문자같이 보여요. 같이 딱 잡는 것처럼. 그래서 늘 매미를 보면서 공부하라. 전문직 익혀라. 실력 쌓아라. 두 번째 매미는요. 이슬만 먹습니다. 깨끗한. 매미가 원래 한 5 내지 8년 동안 있다가 남미는 25년 군뱅이로 있다가 올라와서 일주일 있다 죽잖아요. 매미가. 그런 과정에서 매미는 절대로 지저분한 걸 안 먹고 깨끗하다. 몸과 마음과 정신, 육체, 혼까지 깨끗이 하라. 영육가라. 세 번째, 매미는 곡식에 손을 안 대요. 벼 이상이나 이런 데. 다른 벌레들이나 하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매미는 염치가 있다. 염치가. 그 다음 매미는 집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붙어 다니다 죽습니다. 검소하다. 매미는 때가 되면 울고 홈을 벗고 90%가 다 잡혀먹고 죽지만은 신의가 있다. 그래서 매미는 문청령 검신 5가지의 오덕이 있는데 이걸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놈아 귀에 청정합니다. 세종대왕이 그래도 임금 중에서 제일 성군이라 이걸 쓰고 있어요. 사극 보시면은 반드시 저걸 쓰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극은. 왜? 네가 임금으로서 매미 오덕을 지켜라. 목사가 논할 때 반드시 어전회의 국녀하고 놀다가 나와도 이거 쓰고 가야 돼. 이거 안 쓰고 하면 임금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가장 성군이기 때문에 우리 10,000원짜리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것을 귀에 따갑도록 들어서 지금도 이 5가지는요 여기 꽉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징검다리 아십니까? 요 징검다리 모르는 분 들어 계시나? 지금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했더니 징검다리가 뭐냐? 이쪽입니다. 뭐야? 징그럽고 거무스름한 타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징검다리 아마 지금 거의 없어졌죠. 시장님 없죠? 다 시에서. 그 옛날에는 다 있었죠. 동네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서 일어났던 어머님한테 받은 교훈입니다. 예. 잠시 좀 옛날 생각하시라고 뭐라도 시키시고 한번 틀어주세요. 조금 기다려요. 안 나.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옛날 생각 나시죠? 그 징검다리가 있는 동네에서 63년부터 65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제 제자도 이제 60 중반에 들어서는데 그때 이제 선생할 때 얘기입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교육인데요.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다음 그 다음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학교 들어봐요. 아십여 년 만에 만난 스승과 제 요 학교에 울고 있던 했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중년의 어른이 된 이들에게도 역시 가슴 설레이는 일인가 봅니다. 바로 이곳이 안충준 선생님과 함께했던 능암초등학교. 저쪽에서 이제 저 개울이 저쪽에 있었어요. 저기 길 나있는데. 보건 씨가 저기 가서 이제 뭐 모욕도 하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이요. 원래 원판으로. 요게 이제, 잠깐만요. 요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게 63년도 사진이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변호사님.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사진, 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할 때 3년, 요 하나 남아요. 그래서, 요게 참, 요 오늘 이 강의를 왜 쓰라고 말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접니다. 요 복장이 당시에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재건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새끼 입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놈들. 여기 딱. 요때 이제 하도 못 살아서 학교가 550명이고 6학년이 한 100명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오고 선생들이 다 따라갔어요. 저도 여기 충주 사범학교를 나왔는데 수학여행을 부산 쪽으로 가는 바람에 못해서 이때 갔습니다. 서울 구경을.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네. 여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학교에 선생을 할 때 제가 원래 고향이 괴산인데 여기가 저쪽에 목계라고 있습니다. 목계 우리 조창으로 유명했던 옛날에 거기에 지금 탄산온천이 있는 능암 탄산온천이 있어요. 앙성면 그 밑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흔적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을 할 때인데 이 동네가 여기 있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까지 한 500m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3년인 동안 어머니 딱 한 번 왔다 가셨는데 며칠 계실 때에 제가 여기 출근하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깊진 않은데 옷을 버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옷을 입으러 갔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돌다리 바로 안 났지? 예. 네가 인마 무슨 선생이야? 당장 사표래 이 새끼만.
저는 사실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그때 아주 혼났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 돌다리를 네가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도 누가 또 건너가 또 빠지지 않냐? 그걸 왜 바로 놓고 오지 않았냐?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느냐? 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다리를 놓고 와서 한 500m 가서 또 갈아입고 많이 늦었죠, 그날 출근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장군의 뜻이 있어서 육군사관학교 3수해가지고 들어가서 월남전까지 가게 됩니다. 한 10년 후에 월남전에 갔는데 이거 왜 안 움직이죠? 저놈들 사이버 부대가 있어서 나만 강해하면 저놈 새끼가 김정은이 사이버 부대 공격해. 그래서 그 월남을 갔어요. 72년도에 월남전 말기 71년에 갔습니다. 가서 전투를 하는데 보병입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월남전 말기에 집단 현장 보충을 하게 되고 많이 죽었어요. 그 장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어머니 생각.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그 징검다리에 빠졌을 때 어머니께 받은 그 교훈. 여기서 만약 내가 죽으면 어머님의 이 좋은 가르침을 아무도 모르니 이걸 좀 어떻게 알리고 죽자 죽더라도 훌륭한 어머님의 가르침을 알리자 세상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샘터에다 기고를 합니다. 샘터 지금 우습게 하도 잡지 않지만 70년대 샘터 대단했습니다. 그죠? 그 샘터에다가 김재순 씨가 사장을 하는데 국회의장 그 편지를 다 올라오면서 짱거려서 보냈더니 독자란에 이게 채택이 돼서 뒤편에 독자란에 한두 편 실려요. 그리고 그 옆에 펜팔란에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분들 많잖아요. 지금 70대나 60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제게 실렸습니다. 징검다리라는 사연으로 A4지 한 장 정도로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왜 말 안 듣죠? 이놈들 지금 하여튼 내 강연만 하면 요놈이 요게 이제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 칼럼은 필자가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고 마음속 깊이 명심하던 중 베트남 탐전 당시에 생사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전사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주신 교훈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 고국에 있는 샘터사에 기고하여 70년 6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전국에서 우리 부대로 편지가 오는데요. 군대 다 갔다 오실 때 더블백 아시죠? 더블백으로 2년 동안에 5개 정도 받았어요. 전국에서.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여자는 그때 뭐 요즘처럼 이런 사진 안 찍, 수영복 차림으로 하반신에서 쫙, 상반신 뭐 이래가지고 결혼하자고 달려들고요. 참 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적이라고. 지금도 인터넷에 이 징검다리 교훈이 뜨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교장쯤 했을 것이다. 난데도 모르고 그 막 돌아다니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던 겁니다.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 부모님 교육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늘 마음속에 희생 각오하는 문구를 담고 다닙니다. 여기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짓밟거나 위협한 적은 없는가? 돌다리를 발아놓고 안 놨다고 혼났는데 남을 짓밟을 수 있겠어요? 매니 오덕을 배웠는데 깨끗이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군대라는 거는 늘 다리를 건너자는 행군, 평생. 어머니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이 백두산 밑에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백두산에서 히말라야산까지 이제 비교 사령관까지 갔다는 거를 제가 정리한 것인데, 저는 그 4살 때 해방 후에 넘어오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 먼저 넘어오시면 넘어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 몸값이 한 100억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란만장한 4살 때 낮은 포복했어요. 30만. 다 죽었어 우리 팀. 쏘는 놈들하고 막 던지고 산탄강 그 하류로 달방 오다가. 제가 왜 100억 정도 되느냐? 김연아가 얼마 정도 되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거든요. 파란만장이 1억입니다. 10,000원짜리
하늘이 10,000원짜리 만냥이 1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 100번 있으면 100억 아닙니까? 동의하신 박수 한번 쳐요. 100억짜리.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밥상머리 교육이 이렇게 어리듯이 얼마나 중요한가. 70대 중반에도 아직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대대장 할 때 생일 선물 안 받으려고 종이에 사인으로 받은 겁니다. 군생활 40년 하면서 밑에 사람들의 부담 안 주려고 사단장 할 때도 생일 선물을 안 받고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생일. 자, 관직에 있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악습이 많이 있었어요. 사단장 생일, 취임 100일, 무사했다. 취임 1주년, 마누라 생일, 내 생일, 부정, 신정. 그때마다 요 인사과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자꾸 뜯어내고, 행운의 열사다, 금덩어리 좀, 분부치 같은 거 해서 이런 악습이 어디나 있었습니다. 관례 비슷하게. 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해요. 승전운동, 새천년운동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모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자, 생일날 이 악수부터 뽑자. 대대장 할 때부터 제가 다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금희 아나운서 앞에다 보여줄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생일날.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잔뜩. 다 안 가져왔는데. 이때는 이제 뭡니까? 코팅이 나와서 제가 주문해서 사진 하나 붙여라. 좋은 글귀 써라. 이거 받아내는데요. 어렵습니다. 요놈들, 야, 사단장이 말이야. 더 큰 거 요구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요새들 또 회의를 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렇게 그냥 악착같이 이렇게 제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에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는 저는 답도 못 내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이걸 제가 강조하려고 체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5분 내로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안전관리문화협회가 안전문화를 정책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안전 문제, 근인, 아주 원인, 이거부터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매뉴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이니 법칙이라는 걸 어려서 가르쳤다면 막을 수 있었다. 자, 볼까요? 하이니 법칙이 1대 29대 300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아마 많이는 아니지만 공부한 지휘관들은 많이 이걸 활용을 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허버트 하이니라는 사람이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요. 약 5,000건의 노동재해를 분석하다 보니까 법칙을 발견합니다. 큰 사건이 하나 터지기 전에 대형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소형사고가 29건이 나오고 이거 터지기 전에 사소한 지유가 300건이 일어나더라. 이 사람이 분석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어떤 시그널이 있더라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막았어요. 저는 부하를 하나도 안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3, 4단이 수해로 다 우리 국군의 2천억 중에 200억이 우리 사단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96년 피해 때. 동네가 다 잠겼어요. 그런데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피해가 없었어요. 사람도 안 죽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커서 지도자가 됐을 때 사고 안 납니다. 이 세월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하이니 법칙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고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나만 살겠다. 우리 문화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리고
하이미 법칙 같은 걸 포함해서 어린 시절에 교육시키면 얼마든지 안전문화가 아니라 인성문화까지 대한민국이 미래의 세계로 공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안전문화관리협회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됩니다. 안 된다 이거. 어린 시절부터 아까 안전시 안 돼요. 일본 가보세요. 어려서 우리 지금 제가 오늘도 이제 서울에서 오는데 이 이제 우측 통행으로 바뀐 거 다 합니다. 지하철에서 화살표 다 해놨어요. 저 종로 내거래 가면 좁은 공간에 100명씩 막 2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화살표로 가면 착 되는데 왜 하필 이쪽 옆방으로 가 이 개 같은 희한하게 글로 꼭 끼들어와가지고 복잡합니다. 다 해놨어요 다. 화살표로 대문짝만 하요. 이거 하나를 못해 이게. 무슨 놈의 세월호 가지고 뭐라 그래. 이런 거부터 하려면 어려서부터 이걸 시켜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가난의 한을 풀었잖아요. 조국 근대화로. 이제는 배불러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 운동으로 인성혁명을 일으키자. 사람다운 사람 만들자. 이제는부터 새 마음 운동을 하자. 그리고 안전의식 생활화 같은 것도 이 새 마음 운동에 포함시켜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어려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세계 웅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안전문화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분들부터 사고 예방은 물론 더 큰 사고 예방 이걸 위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새 마음 운동을 함께 전개합시다. 감사합니다.